안녕하십니까. 주요 국내외 뉴스를 통해서 주식 투자의 포인트를 살펴봅니다. 크로스체크 이데일리 이정훈입니다. 저희 준비한 기사 헤드라인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도 잠깐 나왔지만 배터리 시장에 대한, 배터리 산업에 대한 시장의 그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라는 국내 대표적인 배터리 업체들의 국내 업체들 간의 소송전이 미국에서 벌어졌는데요. 그 예비 결과가 지금 나왔다고 해서 관련된 소식 잠깐 살펴보시겠고요. 봉준호 감독 어제 저녁에 화려하게 지금 금이 환영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기생충 이후 작품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 함께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영화에 만만치 않게 게임 업체들에 대한 올해 기대감도 굉장히 큰데요. 올해 주요 게임 업체들의 실적 전망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사 본문으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두 대표적인 국내 그 배터리 업체들의 그 소송전이 미국에서 벌어졌는데요. 여기 일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난해 4월에 그 전에 사실은 이 두 회사가 LG화학이 사실은 배터리를 먼저 시작한 업체고 SK이노베이션은 후발 업체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이 이 배터리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LG화학으로부터 많은 인력을 빼가는, 스카우트해가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요. LG화학은 이 과정에서 영업 인력뿐만이 아니고 기술 개발 인력까지 SK이노베이션으로 유출되면서 LG화학이 그동안 쌓았던 어떤 기술 개발의 노하우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흘러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급기야 작년 4월에 미국 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 두 군데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라는 이유로 SK이노베이션을 피소하는 그렇게 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고요. 이에 대해서 당사자였던 SK이노베이션은 아니다. 우리가 LG화학으로부터 어떠한 영업 비밀도 빼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오히려 서울중앙지법의 명예훼손으로 맞소송을 했고요. 또한 반대로 미국 ITC 또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LG화학이 오히려 우리의 기술을 빼갔다라고 하면서 특허 침해 소송을 내면서 두 회사가 미국에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어떤 맞소송전의 양상을 나타냈다라는 거고요. 9월에 우리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CEO들이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마는 뾰족한 타격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은 결렬에 이르렀고요. 이후에 지금 미국 ITC가 이 소송을 둘러싸고 두 회사의 조사에 착수하면서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예비 결과가 지금 어제 나왔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예비 판결에서는 미국 ITC는 SK이노베이션이 패소했다라는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최종 결론은 10월에 내려질 예정인데요. 10월에 앞서서 지금 이번에는 그 예비 판결을 내린 거고요. 3월에 본 판결 이전에 3월에 양자간 입장을 들어보는 변론의 기회를 가질 예정이었는데 조기 패소 판결이 나오면서 이 3월에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고 바로 10월에 최종 결론을 내는 상황으로 빠르게 전개된다라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추가 기사를 한번 보시면 어쨌든 간에 미국 ITC가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SK이노베이션은 일단 10월 전까지 빠르게 LG화학과 어떤 그 중재 합의에 이르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기사를 한번 보시면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총 2조 원을 들여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고요. 수요가 미국 내에서 워낙 많다 보니까 인근에 지금 추가로 2공장을 지을 예정인데요. 두 개의 공장을 합쳐서 총 3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게 되는 게 SK이노베이션입니다. 만약에 10월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공식적으로 패소할 경우에 SK이노베이션은 미국으로 이 배터리와 관련된 어떤 소재와 부품들도 수입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따라서 소재와 부품이 없다 보니까 이 두 공장이 설립이 되더라도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배터리 공장 3조 원을 투자한 배터리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굉장히 큰 어떤 리스크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불리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 이전 10월 전에 LG화학과 뭔가 타결을 찾아야 되는 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본문을 한번 보시면 다행스러운 건 어제 그
조기 패소 결과가 나온 이후에 SK이노베이션은 그동안 LG화학과 척어졌던 그런 어떤 상황하고 정반대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LG화학은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할 파트너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물밑에서 협상이 벌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라는 점에서 보면 SK와 LG 두 회사 간의 이 법적 분쟁은 우리 정부까지 나서면서 어찌 보면 10월 이전에 올 하반기 이전에 타결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SK이노베이션이 그 많은 인력을 LG화학으로 또 빼가고 기술 노하우를 가져가면서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싼 가격으로 덤핑에 가까울 정도로 싼 가격으로 LG화학의 잠재적인 고객들을 많이 뺏어갔었는데요. 이번 협상 타결로 인해서 향후에 LG화학이 해외 시장에서 잃었던 포션을 많이 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LG화학은 일단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단 뭐 SK이노베이션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배터리 시장을 놓고 중국이 이 배터리 산업을 굉장히 키우기 위한 배터리 굴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그 배터리 업체들이 공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었는데요. 조기에 이렇게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SK이노베이션을 포함한 삼성 SDI, LG화학 전체적인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과의 어떤 경쟁할 수 있는 어떤 리스크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내 배터리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동시에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LG화학이 최근 이런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52주 신고가 부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은 그만큼 시장 내 이 배터리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LG화학은 이번 소송의 그 승소로 인해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고 추가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확보했다라는 점에서 향후 실적 개선 여지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실 텐데요. 다음 뉴스는 봉준호 감독에 대한 얘기입니다. 워낙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봉준호 감독이 화려하게 지금 귀국을 했는데요. 봉준호 감독이 차기에 어떤 작품들을 만들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기생충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국내 업체들이 벌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한번 내용을 보시면 CJ E&M 같은 경우가 지금 투자 배급사기 때문에 기생충의 판매 실적에 따른 어떤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기업이 될 텐데요. 지금 총 150억 정도를 투자한 이 기생충은 지금 국내에서 박스오피스로 일단 860억 정도 매출을 올렸고요. 전 세계 매출로는 지금 2천억을 넘어서서 2,017억 원 정도의 이 박스오피스 매출을 올렸다라는 지금 그 계산식이 나오고요. 향후에 지금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 추가로 지금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영화 판매 수입 전체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 기생충에 투자한 국내 업체들 지금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바른손 E&A라든지 또는 그 CJ E&M 그 외에 국내 주요 VC들 지금 한투 파트너스, 유경 PSG 운용, 유니온 투자 파트너스 이런 등등의 그 VC들도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 정도의 투자 수익을 이 기생충 투자를 통해서 올렸다라는 점에서 봉준호 감독의 차기작들이 나올 경우에 관련 업체들, 그동안 또 기생충과 함께 작업했던 업체들의 향후 수익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을 탄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자기는 어떤 2작품을 동시에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영국 런던을 배경으로 한 영어로 된 작품 하나, 또 한국어로 된 작품 하나, 이 2개의 작품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인데요. 이 작품에 CJ E&M이 같이 협업을 할지 굉장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덱스터라고 하는 국내 기업이죠. 덱스터라고 하는 특수 영상 효과 그 업체가 이번에 또 이 기생충과 함께 작업을 했는데요. 이 덱스터 역시 봉준호 감독과 계속적으로 협업을 해왔기 때문에 CJ E&M, 덱스터 그 외의 VC들이 향후에 이 봉준호 감독의 차기작과 함께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향후에 어떤 투자에
그 성과의 투자 성과의 비저빌리티가 굉장히 높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최근 5년간 국내 영화의 해외 매출액은 2016년에 피크를 찍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 또 최근 5년간 한국 영화의 수출 편수 역시 2017년에 800건을 넘어선 이후에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봉준호 감독의 이 기생충의 쾌거를 통해서 줄어들던 해외 매출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계기, 또 국내 영화의 해외 수출 편수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열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나올 박찬욱 감독이라든지 최동훈 감독, 특히 이제 한국 시장에서 또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흥행력을 확보하고 있는 영화 감독들의 차기작, 또 그 차기작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좀 나올 필요가 있다라는 점 강조하고 싶고요. 특히나 지금 4.15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문화산업을 우리나라를 문화산업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주요 공약들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 공약 내용에 따라서 문화나 엔터테인먼트 관련 컨텐츠주들의 주가가 또 한 번 힘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특히나 이 문화 연예, 영화 콘텐츠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보실 텐데요. 마지막 뉴스는 간단하게 이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못지않게 게임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다. 특히나 이제 신작들이 올해 또 추가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면서 국내 대표적인 게임 업체들이 올해 최고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넥슨 같은 경우는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지난해에는 2조 7천억 가까운 매출액을 기록했고요. 특히 가장 지금 그 기대되는 부분들은 중국에서만 지금 1조 원 넘는 그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던전 파이트 그 모바일 버전이 새롭게 출시되면서 굉장히 지금 내년에 올해 지금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특히나 지금 파노라고 하는 게임 관련 게임을 출시할 수 있는 라이센스죠. 중국 현지 라이센스인 파노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한랄령이 좀 풀리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에 선제적으로 넥슨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올해 매출액이 역사상 처음으로 3조를 넘었을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넷마블 역시 지금 이 올해 들어선 특히 이제 코웨이라고 하는 지난해 말에 코웨이라고 하는 정수기를 비롯한 뭐 여러 가지 그 구독 상품 업체를 인수한 이후에 이 게임 업체의 기존 산업과의 연관성을 높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조금씩 조정받고 있던 매출액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고요. LC소프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리니지 M이 글로벌적인 그 흥행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올해 게임 업체들의 실적 개선이 굉장히 기대된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특히나 또 하나의 모멘텀은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업종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고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게임 관련주들은 이 신종 코로나로부터 영향이 거의 없는 상태고요. 오히려 집 내에서 자택에서 게임하는 수요가 더 늘어나면서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방금 말씀드렸던 중국의 한국 규제, 한한령이 좀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 게임들과 장르는 약간 다르지만 웹보드 게임, NHN을 비롯한 웹보드 게임 역시 지금 올해 그 손실 규모, 그러니까 10만 원까지만 손실을 보는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는 그 규제가 좀 풀릴 예정이고요. 이르면 3월부터 이런 규정들이 좀 풀릴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웹보드 게임을 비롯한 게임 산업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점도 동시에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미국 시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에 대한 기대감, 또 연준이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감들로 인해서 이례적으로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강세를 보이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가 같이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 더 강해지는 국면이 되면 주식 시장은 조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S&P 500 지수 전체 PER이 19배인데 대형주의 PER은 30배까지 가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도 동시에 좀 가져볼 만하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훈이었습니다.